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23년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오늘 의외로 1%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후장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영상을 찍었던 시점이 이쯤이거든요. 그런데 종가상에는 굉장히 큰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4% 급등과 함께 75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또 직전 매물대도 근소하게 돌파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부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반도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었고 또 2차전지는 삼성 SDI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네요. 또 코스닥은 시총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9.4% 급등이 나왔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4%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크게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엔터 기업들 오늘은 조금 쉬어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 모처럼 순매도가 나왔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 유일하게 혼자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크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FMC라는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급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SK하이닉스 외국인이 700억이 넘는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7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SDI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반대로 에너지솔루션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반대로 연기금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로템, 기아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효성TNC, 삼성중공업, 동진세미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S&P 500이 1.4%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매물대까지 지수가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도 1.67%의 상승이 나왔고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어제는 몇 가지 미국 시장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하고 또 유로존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던 이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F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1.9%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물론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을 잃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큰 낙폭을 보여주었던 것에 비해서는 의외의 갭상승 출발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보합이고요. 대만은 소폭의 상승 그리고 중국도 거의 보합이네요. 일단 FMC 일자가 제가 어제 31일로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정도 미스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 그 넘어가는 시기에 진행이 될 것이고 FMC 결과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그건 내일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달 최신 업데이트를 해보면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2주 뒤에는 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현재 굵직한 이슈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반도체 이슈를 보면 오늘 개장 직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 7천억이 나오면서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하이닉스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실적에 비해서는 단순히 주가 위치만 본다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도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 점을 늘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항상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 발표가 되는 1분기 실적하고 또 2분기 실적까지 이 부분에 따른 주가 영향도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감산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D램 반도체 가격 안정화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 급등이 나오는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지금의 이런 상승은 물론 2차전지는 조금은 예외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많은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철저하게 올해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 기대감이 혹시나 꺾이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급격하게 또 하락세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밤에 있는 FMCA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행이라면 시장이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내일부터 시장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염두를 해두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하되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첫 번째로 시장이 조금은 과열권에 접해 있거든요. 이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 코스피가 조금은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은 과열이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어제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과열 구간까지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론, 그게 1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반기에 연준의 긴축 정책이 피봇을 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 FMCA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파월의 어떤 공격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을 하되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예요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또 냉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희한하게 올 1월 달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뛸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과 함께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감에 따라서 꺾이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연준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도 겉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갑자기 연준이 생각이 바뀌어서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또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이런 깜짝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경계를 해보시고요. 저도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FMC를 통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고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걸 조금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 SDI하고 또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대표 기업이고 또 2차전지 소재 대표 기업이죠. 그런데 어제는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팩트로 나온 이슈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들어본다면 어제 급락이 나왔던 것은
포스코 케미칼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하고 얼마였죠? 40조 원이었나? 그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부분이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에게 물량이 뺏기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해석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도 충분히 캐파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2차 전지는 완성차보다는 저는 배터리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보자면 배터리보다는 소재 쪽 그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죠. 그래서 8%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 3, 4개월 정도? 그 정도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FM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빠진다면 그거는 회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2월 첫날이었는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